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암호화폐 뉴스 김경수의 생방송 크립토투데이입니다. 소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죠. 네, 겨울이 되니까 미세먼지가 기승이네요. 네, 어제도 많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 내내 안 좋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 시에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네. 12월 9일 세계 주요 경제 지수입니다. 금은 56,436.46원으로 전일 대비 큰 변동은 없었고요. 달러화는 1,189.5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2,081.8포인트로 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에 마감한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3,145.9포인트로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555달러로 1.26%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66.7%로 전일과 동일합니다. 네, 오늘은 주말간 일본과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 뉴스가 있어서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시고요.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규제만 따르면 반대를 안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디지털 달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재무장관은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만 페이스북은 은행 보안 규정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방법으로도 디지털 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를 했네요. 남아공 중앙은행이 내년 1분기부터 암호화폐 제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규제는 혁신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 중앙은행 부총재가 내년 1분기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제재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아공 시중은행도 암호화폐 산업 제재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리스크 수용 범위를 고려해서 루노, IC3X, VALR 등 현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금지법 최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부는 금융 감독 목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부분 이제 좀 들어보세요. 네. 1,3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발신인의 공개키만 수집을 할 거고 금액이 초과하면 발신인 및 수신인의 공개키를 모두 수집한다고 합니다. 또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1,600달러 이상, 한 170 정도 되겠죠. 170만 원 정도가 암호화폐 거래자가 가족, 외국인, 또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중국 정부가 하이난의 역외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복수의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하이난이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이난성은 향후에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술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비과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채굴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 채굴의 법적 자격과 과세 방안이 확립됐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의무가 실질적인 화폐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 의회가 암호화폐 채굴을 기업 영리 활동이 아닌 순수한 기술적 진보로 간주했다고 설명을 했네요.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블록체인 해외 송금 업체인 모인의 규제 특례 제한을 특근법을 개정한 뒤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이 지난 1월 신청했던 해외 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를 최종 연기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 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근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또 관련된 시행령이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SDS 김용권 팀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킨텍스에서 열렸었죠. 테크핀 아시아 2019 자리에서 삼성 SDS 디지털 금융 컨설팅 팀 팀장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 디지털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전통 강자였던 금융회사가 이 영역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라고 말을 했네요. 통신사와 금융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DID 연합에서 내년에 이니셜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통신사와 금융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년에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으로 예술품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아직 잘 못하겠는데 하나 시스템이 예술품 데이터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올 초부터 서울 옥션의 자회사 블루인덱스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미술품, 조각상, 아트토이, 피규어 등 여러 예술품에 대한 데이터를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말에 난리가 났었죠. 커뮤니티에선. 8일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했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을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2부에 친절한 경수씨에서 전문가들에게 전화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소 주요 소식입니다. 업비트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특단의 보안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경제 보도인데요. 업비트의 580억 해킹 사건과 과거의 거래소들의 사건들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2017년 야피존부터 빗썸, 유빗, 코인레일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한번 기사들 읽어보시고요. 빗썸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에어론을 지정 안내했습니다. 지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네, 유의하시고요. 빗썸에서 거래 지원 종료 종목으로 기프토 에토스를 지정했습니다. 입금 및 거래는 2019년 12월 20일 15시까지고요. 출금 지원 종료 일시는 2020년 1월 17일 0시까지입니다. 기프토 상패당했어. 코인원에서 거래소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주요 내용은요. 코인원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캐셔레스트의 편의점에서 입금하기 추가 안내 C스페이스와 세븐일레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계좌 인증 완료 고객한테만 입금이 가능하고요. 이용 가능 편의점은 GS25, C스페이스, 세븐일레븐이고 입금 한도는 1회에 만원에서 50만원 그리고 1일 200만원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업계 소식입니다. GMR 머티리얼즈가 블록체인 전문 기업 글로스퍼를 인수했습니다. 네,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글로스퍼의 지분을 74.5%를 265억 원에 김태현 대표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네,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등 IT 신규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경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BTCC 창업자 바비리가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잘 처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서 말 잘 듣기를 바란다는 거겠죠? 네, 그 얘기죠. 중국의 암호화폐 선구자로 꼽히는 바비리 대표는 중국 정부는 투기가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잘 처신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1년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BTCC 차이나를 설립했다가 중국 정부에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명령하니까 바로 그냥 사업을 접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유명해요, 이분은. 지미송이 달러의 세상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에서 엊그저께 그 테크핀 아시아에 또 참여해서 어떻게 비트코인이 이 인센티브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SEC에서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인터벌 펀드에 대한 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달리아 블라스 SEC 투자부문 인사가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우리는 폐쇄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펀드는 가치평가에 있어서 1940년 투자회사법과 미국 GAAP의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땡큐위드 게이트.io가 연말 행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게이트.io의 네트워킹 파티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하는 건데 이따 저녁에 맥주 파티가 있으니까 삼성동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에서 인재 양성 교육 스텝1이 열립니다. 네, 블록체인 산업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 글로벌 시장 진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네요. 4차 산업혁명 기술 포럼 1기 11차 행사가 열립니다. 네,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 투데이의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침 일찍 갑자기 전화를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이 형님이 전에 국세청에 계셨고 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랜만에 전환을 하는 거라 네. 아까 잠깐 얘기는 해놓긴 했는데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놈이 왜 갑자기 이전을 하나 그럴 건데. 그럼 이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는 건가요? 일단 전화를 걸어보죠. 지금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어떤 안녕하세요 형님. 경수예요. 네. 지금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지금 방송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욕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기획재정부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소득세를 매긴다는 뉴스 기사가 나와서 제가 네. 형은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예, 네. 근데 그 박계만 대표님, 형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박계만 대표님께서는 그럼 그 뉴스 내용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 보셨죠? 예, 제가 뭐 기사를 오늘 보니까는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 시세가 이제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시세 차익이 나긴 했었는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과세한다고 네,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죠. 즉, 기존에. 소득세법은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네, 즉 이게 열거돼 있지 않아가지고 네, 막대한 시세 차익이 나곤 있었지만 네, 과세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를 소득세법의 열거를 규정을 하면서 네.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양도소득세나 뭐 그런 건가? 이번 보니까는 아직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코인 자체에 대한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네, 아직 정확하게 규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그동안 열거주의 즉 그 소득세법에 담지를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 소득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이냐, 네. 양도소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양도소득세는 뭐 흔히 알듯이 이제 토지나 부동산, 네, 그것들을 이제 유상으로 양도를 했을 때 네,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했는데요. 네, 코인과 비슷한 성격의 이제 주식 같은 게 있는데 네. 주식은 그동안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거래분이라든가 장외 거래분 네. 또 비상장 주식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왔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은 그럼 양도소득세인가요? 지금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논의 중인 거죠? 만약에 네. 기타 소득으로 본다면 네, 이게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돼가지고 네. 즉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네, 소득을 매길 것인가 네. 아니면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네. 양도소득으로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이라는 게 그러면 저런 거죠. 그 부동산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9억에 샀는데 10억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양도를 한 거에 대한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게 양도소득세죠? 예, 그렇죠.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이 보통 부동산 할 때. 양도소득세도 뭐 6%에서부터요. 네. 일반 소득세율처럼 40%까지 과세하고 있습니다. 40%까지요? 예. 헐, 대박이네. 그럼 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이제 주식처럼 10%, 20%, 30% 어느 쪽으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네요. 세율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종합소득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에서는 제가 이제 비용 처리가 된 부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카드로 밥집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한 거를 다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매기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900만 원을 잃었어요. 근데 네네. 갑자기 어느 날은 또 100만 원이 올라서 100만 원을 제가 벌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800만 원 잃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100만 원이 딴 거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이거는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양도 소득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그 내용 같은데요. 네, 네. 기타 소득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경비라든가 그런 게 인정이 돼가지고 네. 그 해에 제가 손실을 보더라도 네. 그게 결손금이라고 해가지고 결손금. 10년간 네. 이월돼가지고 그 손해가 돼서 이제 통합적으로 차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분류과세로 해서 별도소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감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린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네. 소득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기타 소득으로 돼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네.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시겠죠. 아, 이건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되게 위험할 수도 네. 있겠다. 예를 들면 기타 소득이 됐을 경우엔 제가 코인 회사를 하나 차려요. 네네. 그러고 제가 이제 소득이 막 수십억대 자산가예요. 그러면 네네. 이 코인을 샀다고 신고를 하고 손실을 한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는 거죠. 이 폭락으로. 네네. 그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이제 손실이 난 걸로 보고를 해서 세금을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탈세. 아,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죠, 형님.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에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세무회계사무소 국세청 나왔다가 은퇴하신 은퇴가 아니고 세무회계사무소를 하신 박계만 대표님이시고요. 네. 요번에는 이제 회계사를 한 분을 연결해 드릴 거예요. 이분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인데 유튜브에 댓글이 있구나. 근데 잠깐만요. 제가 어이구 이렇게 많이 있네. 요즘에 네임드 유튜버들 반대 매매만 해도 돈 법니다. 요새 사실 유튜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유튜버들이랑 친해요. 왜냐하면 마케팅 회사를 하다 보니까 MCN 역할을 하죠. 근데 네. 그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면 자기들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대요. 가서 이제 좀 네. 그리고 아니 짧게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전화 받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EY 그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신데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투데이의 조율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오늘 이제 과세와 관련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냐 기타 분류 소득이냐 이건데 아,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기타 소득은 네, 이제 기타 소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을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있다고 보는데 네, 복권같이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세율이 금액에 따라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좀 다른데 네, 또 기타 소득이 하나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네, 지금 자세히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결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예, 종합소득세 합산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율을 생각해 봤을 때 네, 또 양도소득세율도 아시다시피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그쵸. 양도소득세가 있을 거고 그 상장 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네. 못 내고요. 아 상장 주식들은 없어요? 네네. 그리고 상장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이 있을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파생상품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네. 22%로 알고 있어요. 아 22% 정도 돼요. 지금 근데 네네. 전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만나서 자세한 얘기 저한테 좀 해주세요. 아, 네네. 네, 이게 네. 좀 복잡해가지고. 네, 네. 생방송이라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이와이 환영의 박기정 회계사님이셨고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